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전쟁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의 시진핑은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대 정치 작업 조례를 심의하고 또 중국의 지도력을 재확인하면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은 중국 내에서 한 달 사이에 3번씩이나 전쟁 대비를 거론한 그런 셈이 됩니다. 시진핑은 지난 11월 24일에도 중앙군사위원회 군사훈련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안보 환경이 변화됐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보가 전한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군의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맡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에도 중앙군사위원회가 시진핑의 승인을 거쳐서 중국군의 합동작전 요강을 배포했다라고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합동작전 요강에는 앞으로 무슨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3번씩이나 전쟁 준비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이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중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안보 환경과 군사적 대치의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진핑의 일련의 발언은 지난 가을부터 고조되었던 대만 해협의 긴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이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시진핑이 대만 독립 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2022년 시 주석의 3연임 시나리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자, 이런 점에서 2022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중국 당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최적기가 미국 대선에서 아직 최종 당선자가 가려져 있지 않은 지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급박한 움직임이 미국의 대선에서 중국 개입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크게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대선에 중국이 깊이 개입돼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고 그 후과를 분명히 지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방안으로 이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찌됐건 중국은 지금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초비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일 겁니다. 중국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에 미국도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최신의 유호경 미사일 이런 핵심 전략 무기의 성능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요 전력을 아시아 지역에 과감하게 투입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혹시 도발할지도 모르는 북한을 향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 있던 F-22 7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를 했죠. 이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요. 최고 속력은 마 2.5를 넘습니다. 작전 반경은 무려 2177km나 됩니다. 그리고 7일 민간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요. 6일 미 공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KC-135R 공중급유기하고 함께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한 7대 가운데 2대가 한반도 인근 주일 미군 기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가데나 기지는 이 한반도 유사시의 대북 타격 전력의 핵심 발진 기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7일에는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즈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B-1B 전략폭격기 한 대를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괌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인근 동해상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B-1B 2대가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태평양과 일본 인근 상공을 거쳐가지고 괌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 상공에서는 일본의 항공자위대하고 연합훈련까지 진행한 다음에 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번 괌으로 투입된 B-1B 랜서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알래스카, 알루션 열도, 동해, 동중국해를 거쳐서 괌까지 12,000km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을 했는데요. 무착륙 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무착륙 비행 중에 B-1B 폭격기는 베링해하고 일본 홋카이도 인근 상공에서 2차례 공중구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착륙 비행이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장거리 타격 능력을 시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유사시에 미국 본토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무착륙 비행으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미국 본토에 있던 B-1B 가운데 3대가 연이어 괌으로 배치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전진 배치를 해놓은 거죠. 여기에 지난 11월 17일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이 이지스함 발사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SM-3로 ICBM 모의 격추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북한에 대한 경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23일에는 미 핵개발연구소가 지난 8월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계량형 전술핵 폭탄, 그러니까 B-61-12 벙커버스터의 첫 투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미 전략사령부가 B-1B 전략폭격기 외부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제즈물 장착한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앞으로 B-1B 폭격기에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향해서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반도 상공에도 이상징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미군의 적극적인 군사 대응과 별도로 일어나는 건데요. 한반도 상공에서도 그야말로 특이 동향이 포착돼 가지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미 공군의 전략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3B 센츄리하고 또 공중급유기 KC-135T2가 식별되었는데요. 저녁에는 지상감시와 전장관리를 임무하는 공중지휘통제기 E-8 조인트 스타스까지 또 식별됐습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미 공군의 전략자산 3종이 같은 날 한반도에서 식별되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자산이 식별된 공격이 모두 전라남도라는 점도 아주 특이합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ADS-B하고 레이더 박스에 따르면요. 미 공군의 E-8 조인트 스타스가 7일 오후 7시 28분 한국 시간인데요. 광주광역시 상공에서 식별되었고요. 이건 이제 미 본토의 조지아주 로빈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461 항공통제비행단 소속입니다. 근데 그 기체가 한반도에서 식별된 겁니다. 이 기체는 정읍, 김제, 익산 부여를 거쳐서 서해로 이동을 했고 공주와 보령 사이를 통과한 다음에 서산시 상공에서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8일 오전 8시 59분 한국 시간인데요. 당진시와 인천광역시 덕정면 사이에 해상에서 또 다른 E-3B 센츄리가 식별됐습니다. 이 기체 역시 미국 본토에서 동북아시아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군산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하고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는 미 제18 비행단이 전구 차원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대규모 기동훈련의 표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E-8C하고 J-스타스가 식별되었다는 것이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결국 지금 한반도 상황도 극히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최근에 미군 정찰기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시기에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식으로 도발의 맥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긴박하게 또 초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대만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중국의 전쟁 준비 움직임에 따라서 당연히 대만이 초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대만에 위치한 거대한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가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라고 그러죠. 이 SCMP가 지역 내 긴장 고조에 따라서 중국군 탄도미사일과 전투기의 움직임,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기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대만의 장거리 레이더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CMP는 전문가들은 대만 섬의 북쪽 산 정상에 설치된 강력한 레이더가 인민해방군의 공격이 있을 때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남중국해로부터의 잠수함 미사일 공격까지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죠. 핵심 포스트입니다. SCMP가 지적한 이 레이더는 대만 북부 신주현의 해발 2620m 고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산 기지에 있는데요. 미국 레이시온이 제조한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페이버포스를 말합니다. 높이가 30m나 되고요. 이게 보통 레이더 같이 이렇게 오목한 접시 모양이 아니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거대한 스피커 같이 생겼습니다. 최대 5,0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가지고 이동 경로를 매우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여기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레이더가 최대 800km 정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X밴드 레이더보다도 탐지 거리가 6배가량 더 길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레이더는 중국 전역을 탐지권 안에 넣고 있죠. 그래서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1순위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산 패트리엇 3 대공 미사일, 텐공 3 장거리 대공 미사일, 텐공 2 중거리 대공 미사일, 단거리 대공포, GPS 간섭 시스템의 5중 방어망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대만 공격, 북한의 도발 양면에 대해서 미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런 군사적 대응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 한다든지 북한의 김정은이 SLBM 같은 것을 도발을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군이 F-22나 B-1B를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전진 배치를 했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단호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미국의 이런 의지는 국방수권법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 의회가 2021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NDAA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22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NDAA는 하위라든지 제티라든지 이런 사용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군 배치 재검토를 공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의회가 강력한 대중 압박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국방수권법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191회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합의를 이끈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의원이고 또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이 중국의 침략에 대한 반격이라고 밝힐 만큼 이 중국 견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특히 이 법안이 상하원 모두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합의해 가지고 초당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날로 강화되고 있죠. 지난 11월 12일 모든 미국 개인과 기업 기관들, 연기금 포함해서 이런 투자자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산하의 인민해방군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 31곳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에는 중국과 가까운 인사들이면서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을 백악관에서 과감하게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하고 매들린 울브라이트,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게리 러프헤드,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잭 크라우치 같은 이런 국방정책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을 다 면직시켜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에 면직된 이들의 자문위원들의 성향이 닉슨 행정부에서 일했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대중국 정책에서 포용을 주된 방향성으로 삼았던 인물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여기다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당원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했죠. 미 국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미국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취해진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중국인은 공산당원 9,200만 명을 비롯해가지고 모두 2억 7천만 명에 달해가지고 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과 동시에 미국은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21일 F-22 랩터하고 F-35B 라이트닝 2 같은 미 공군의 최신의 장비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F-22는 유사시 한반도 전개되는 전력이죠. 북한 레이더의 감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양 주석궁 같은 주요 시설들을 북한에 아무런 제재 없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죠. 이와 함께 12월 7일과 8일에는 미군 정찰기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군 또한 비군사 분야에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신규 대북 제재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를 대북 제재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55억 원을 준다 하는 이 북한 포상금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포상금 웹사이트에서 돈 세탁, 사치품의 대북 수출,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 및 조치, 이런 특정 북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최대 500만 달러 보상금을 제공하겠다라고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미국 당국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모두에 대해서 쌍라이트를 켜고 감시와 함께 굳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는 그날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의 행정부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사실상 대만을 무력 침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내에 대만의 독립화를 막지 못하면 2022년 3년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히 도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대만 내에 팽배해 있고 미국도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워치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내년 1월 초순에 있게 될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획기적 분위기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지 모릅니다. 과연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요? 지금 한반도 주변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여기에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긴장 상태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 정치는 어떻습니까? 한심마다 못해서 그냥 눈을 감고 싶습니다. 자,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